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초, 중, 고 신입생을 위한 입학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중고등학생은 내일부터 9일까지, 초등학생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학교별 확인 절차를 걸쳐 중고등학생은 교복 대금이나 모바일 포인트로 30만원을 받게 되고, 초등학생은 모바일 포인트로 20만원을 받게 됩니다. 모바일 포인트는 교복을 포함한 의류, 가방, 신발, 도서나 문구, 안경 등 입학 준비에 필요한 물품 구입에만 쓸 수 있습니다. 이번 기간에 입학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오는 3월 9일부터 13일까지 운영되는 2차 집중 신청 기간을 이용하면 됩니다.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된 노인 일자리 사업. 올해 노인 일자리가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인 115만 2천 개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익활동사업, 역량활동사업, 공동체 사업단 등의 분야에서 일자리가 공급되고, 월평균 급여는 공익활동이 29만원, 역량활동사업 중 유치원 시니어 돌봄사의 경우 월 9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노인 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현재까지 총 88만 명이 선발됐고요. 취업, 창업형 일자리는 연중 계속 선발한다고 하니까요. 가까운 노인복지관이나 온라인 노인 일자리 여기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관람 시간을 일부 조정합니다. 현재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던 개관, 폐관 시간을 30분씩 앞당겨 3월 16일부터 관람 시간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3월과 6월, 9월과 12월 첫째 주 월요일 모두 연 4회 휴가 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중앙박물관은 상설 전시 유료화에 대비해 온라인 예약 예매나 비대면 전자검표, 모바일 티켓 등 시스템을 개발하여 2027년 상반기에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 이를 처벌한다면 헌법에 어긋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 소원을 낸 청구인은 은행의 인사, 채용 담당자였는데요. 이들은 지난 2013년과 2016년 신입사원 모집 과정에서 지원자의 연령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서류 전형에 배제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련된 법률에 따르면 모집 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청구인들은 이 조항 문구가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며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 소원까지 제기하고 나선 겁니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입법 목적과 관계기관의 해석을 고려하면 해당 조항의 구체적인 의미 파악이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정부의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K패스를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K패스는 그동안 서비스 적용에서 제외됐던 도서상간 지역 등 전국 229개 모든 지자체에서 사용 가능해집니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지출금액 일정 비율을 환급해주는 제도인데요. 환급 대상에는 일반 시내 광역버스와 도시철도는 물론 신분당선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 서울 한강버스, 부산과 대전 등 지역 대중교통까지 포함됩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기차표 예매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제 출발 30분 전까지는 위약금 부담 없이 열차 시간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코레일은 코레일톡 승차권 변경 서비스 적용 시간과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동일 구간, 당일 열차에 한해 가능했던 변경 서비스의 기준 시간이 출발 3시간 전에서 30분 전으로 변경됐습니다. 또한 변경 가능한 열차 범위도 넓어졌는데요. 기존에는 승차 당일 열차만 가능했다면 이제는 같은 구간이라면 승차일 기준 앞뒤 7일 이내 열차 중에서 자유롭게 고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도 로또 복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가 로또 복권의 모바일 판매 서비스 시범 운영 등을 심의 의결했는데요. 이에 따라 9일 낮 12시부터 소비자들은 모바일로 로또를 살 수 있습니다. 별도의 앱 없이 동행복권 모바일 사이트에서 로또를 구매할 수 있고요. 모바일 서비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평일만 운영됩니다. 사행성 확산을 막기 위해 사용자는 1인당 회차별 5,000원 이하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를 사용하시다가 빨간 버튼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건 바로 비상정지 스위치인데요.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올바른 사용법은 알고 계실까요?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사고 시 대형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된 비상정지 스위치 사용법을 알렸는데요. 에스컬레이터 사고는 한 명이 넘어지면 도미노 현상처럼 번지기 쉬우므로 즉각적인 멈춤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올바른 사용법으로는 사고를 목격하면 즉시 에스컬레이터 상하부와 진입부 측면에 있는 비상정지 스위치를 누르면 되는데요. 역 직원뿐 아니라 시민 누구나 누를 수 있다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생수칙을 소개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장보기를 하신다면 될 수 있으면 1시간 안에 끝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을 볼 때는 상온 보관이 가능한 식자재부터 냉장식품, 육류, 어패류 순으로 구매합니다. 달걀이나 생고기, 생선은 가열 조리 없이 바로 섭취하는 채소나 과일 등 직접 닿지 않도록 분리합니다. 냉동식품을 해동할 때는 물에 담근 채 방치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식중독균을 증식시킬 수 있어서 해동 후에는 바로 조리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떠나는 여행객분들은 감염병을 주의해야 합니다. 10일부터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해외 입국자는 전국 공항과 항만 검역소에서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전국 국립검염소에서는
댕기열 신속키트 검사를 제공하고 있어 입국 시 모기 물림 또는 발열 등 댕기열이 의심되는 경우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19세나 20살 청년에게 공연이나 전시, 영화 관람비가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전국 19세와 20살 청년 28만여 명에게 청년 문화예술 패스를 발급해 수도권 거주 청년에게는 15만원, 비수도권에는 20만원 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문화예술 패스는 협력 예매체인 놀티켓, 예스24, 티켓링크, 멜론티켓,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CGV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오는 6월 30일까지 공식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면 됩니다. 운전 중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일어나는 사고를 막기 위해 페달 5조작 방지 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이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자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택시와 소형 화물 차량 3,260대에 페달 5조작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안전성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등은 1차로 법인 택시를 대상으로 이달 24일부터 3월 9일까지 신청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2차로 개인 택시와 화물차의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 지침을 확정하고 이달 말부터 대상 지역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경기 연천 등 10개군 주민은 내년까지 매달 15만원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게 됩니다. 지급 대상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로 다른 지역 근무자나 대학생 등은 주 3일 이상 거주해야 실거주로 인정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종료를 석 달 앞두고 정부가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전세 낀 매물을 다주택자가 무주택자에게 팔았을 경우 최대 2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는 건데요. 전세 낀 집은 거래가 어렵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건데 일단 거래에 숨통이 트일 거라는 게 현장 반응입니다. 올해 설 연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고향을 찾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연휴가 짧아 오가는 길이 지난해보다 더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설 명절 고향 가는 고속도로는 오는 15일 일요일 오전이 가장 혼잡할 걸로 예상됩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3시간 30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7시간, 서울에서 광주는 5시간 30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됐는데요. 귀경길은 더 오래 걸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오는 17일 오후가 고속도로는 가장 막힐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대전에서 서울 5시간 10분, 부산에서 서울 10시간, 광주에서 서울은 8시간 50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고요. 역 귀성객은 KTX와 SRT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2021년 11월 첫 시행 이후 20번째 연장 결정입니다. 인하 전과 비교하면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58원, LPG는 20원 저렴합니다.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운전 능력 진단 시스템이 11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기존 2시간짜리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대상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가상현실, VR과 실주행을 기반으로 한 운전 능력을 검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치매 환자 등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앞으로 비행기 안에서 보조 배터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내 모든 항공사들이 화재 사고를 막기 위해 기내 보조 배터리 사용을 금지했기 때문인데요. 이전에는 배터리 용량에 따라 일부 허용됐지만 이제는 기내 보조 배터리 충전과 기기 사용 모두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전체 운항의 절반 이상 저비용 항공사 LCC 노선으로 5시간 안팎의 장거리 노선도 많은데요. 승객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어 향후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15년간) 방치돼 흉물로 남아있던 지하 보도가 스마트팜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딸기와 채소 등을 재배, 생산하면서 첨단 미래농업 공간으로 재탄생한 건데요. 자연에서 체험과 힐링을 경험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고 도심 내 놀고 있는 공간을 활용해야 하는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 다양한 유휴 공간을 활용한 도시재생 스마트팜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내일인 25일부터 고속철도 KTX를 서울 수서역에서만 타던 SRT를 서울역에서 탈 수 있습니다. KTX는 수서역에서 부산역을, SRT는 서울역과 부산역을 매일 한 차례씩 왕복 운행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KTX와 SRT의 통합을 앞두고 시범 교차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차 운행을 통해 수서역의 SRT 대비 좌석 수가 133% 많은 KTX 열차가 투입되면서 수서역발 고속철도 이용이 수월해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습니다. 시범 교차 운행 기간 수서발 KTX 운임은 기존 수서발 SRT와 같지만 마일리지는 적립되지 않고 서울역발 SRT는 기존 서울역발 KTX 대비 평균 10% 낮은 운임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고령 운전자의 급가속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70대 이상을 대상으로 페달 5조작 방지 장치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70살 이상 고령 운전자와 70살 이상 서울택시 운전자로 차량 200대에 순차적으로 무상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3일부터 17일까지 우편이나 방문 접수 등을 통해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한 뒤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선정된 대상자는 시범 운영 기간인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 운행 기록을 제출하고 설문조사에도 응해야 합니다. 이번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사흘간의 연휴 동안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와 마라톤 등 행사가 예정돼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며 경찰이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대체 공휴일인 다음 달 2일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잠실종합운동장까지 이어지는 구간에서 2026 하프레이스 서울 마라톤이 개최돼 새벽 5시부터 교통 통제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연휴 기간 가급적 지하철을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 정보를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성인일형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관리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보고한 2026년 업무계획을 통해 성인일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필요한 연속 혈당 측정용 센서에 대한 요양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일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전혀 분비되지 않아 매일 여러 차례 주사를 맞아야 하고 혈당 변동이 커 상시 혈당 확인이 필수적인 질환입니다. 또 공단은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요양비를 청구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 전용 시스템 개발에도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항공기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구매한 면세품을 면세점에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이 취소되면 $800까지 면세 혜택을 그대로 인정받아 면세품을 반납하지 않고 면세 혜택을 유지한 채 국내로 반입할 수 있게 됩니다. 또 K-웹툰 작가들을 돕기 위한 세금 감면 혜택도 늘리고 희소난치성 질환 치료용 의약품에 대해 관세도 면제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 예고와 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가 거의 다가왔거나 해외여행을 위해 새롭게 여권을 만들려면 이달 안에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 달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가 인상되기 때문인데요. 외교부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가 2,000원 인상됩니다. 인상된 요금은 3월 1일 오전 9시 접수분부터 적용이 되니까 여권 재발급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달 말까지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특히 온라인 재발급은 신청 시점이 아니라 결제 시점을 기준으로 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달 안에 결제를 마쳐야 인상 전 금액이 적용됩니다. 네, 지금까지 2026년 2월 뉴스였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